3장 3절 정적분의 성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입니다. 편입학 시험 문제에서도 빈번하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그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패관 AB 안에서 연속 함수일 때 이 함수를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면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t는 매개 역할하는 변수에 불과하고요. 다시 적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x만의 함수가 돼요. x만의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최종 결과는 x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x는 이 패관 AB 안에 있는 이미 어떤 실수값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정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엄밀한 증명은 나중에 배우기라고요. 지금은 앞에서 배웠던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를 이용해서 이 정리가 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의 한 부정적분입니다. 대문자 FT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를 쓸 수 있게 됐네요. 미분적분학의 제2기본정리로부터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 dt는 자, 소문자 ft의 한 부정적분이 대문자 ft라고 썼으니까 ft와 같이 되고, 그리고 a부터 x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제 두 함수가 같으니까 미분을 해도 당연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예요. ddx fx 마이너스 f입니다. 자, 이제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미분을 하면은 ddx fx가 되고요. 뒤는 이건 상수잖아요.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 a라는 얘기는 a 값을 대입한 하나의 값입니다. 상수 미분하면 제로니까 결과적으로 뒤는 0이라서 빼나만 하고요. 이것만 남습니다. 이제 소문자 f의 한 부정적분을 대문자 f로 놨었으니까 그러면 이 부정적분이라는 용어 뜻으로부터 f를 미분하면 소문자 f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니까 소문자 fx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면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나오고 대신 변수는 x로 써서 표시한다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 a는 사실상 보다시피 미분하면 사라졌기 때문에 상수 a의 즉 시점에 해당되는 것이 0이든 1이든 2든 뭐 3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수 x만의 함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미분적분학의 제1기본정리가 다양하게 많은 대학에서 시험 문제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 볼까요? 함수 fx가 요 다항함수를 1부터 x까지 적분한 모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요 극한값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한성대학교 시험 문제였는데요. 이거 우리 앞에서 미분편에서 공부했었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결국 뒤에서도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꾸준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h가 0으로 갈 때 있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인데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런 모양은 반드시 여기가 같아야만 합니다. 네모 부분이 일치해야만이 얘네들이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 f'1이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요 네모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f'1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항상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3h니까 3h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 3분의 1이 없던 값이 들어갔으니까 다시 상쇄시켜 줘야 되겠죠. 자, 이제 h가 0으로 가면 이 3h 네모 부분도 0으로 가니까 이제서야 이 부분은 f'1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배 f'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걸 구하라는 얘기였네요. 이걸 구해서 3을 곱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f'을 구한 다음에 fx의 모양을 잘 보세요. fx를 구한 다음에 f'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미분적 분학의 제일 기본 정리를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미분합니다. fx 자체가 적분호 정의된 함수니까 f'x를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할 거거든요. 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적분호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는 것 앞서 얘기했었죠. 시점하고 상관없습니다. 종점을 대입합니다. 이 종점 x p적분 함수에다가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다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은 적분호 정의된 함수를 다시 미분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미분적 분학의 제1 기본 정리로부터 f'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보면은 f'1은 1을 다 대입하니까 7에서 5 빼니까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3 곱하기 6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2가 돼서 2 곱하기 3, 6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의 답은 4번이었었네요. 자, 또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같이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적분호 정의된 함수 앞에다 x를 곱한 함수를 gx로 놨습니다. 그리고 fx는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림만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dx라는 얘기는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값 x에 2를 대입하는 얘기예요. 자, 숭실대학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 필요하군요.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이건 곱해가는 미분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곱해가는 미분법을 적용합니다. g 그냥 프라임이라 쓰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니까 이와 같이 되네요.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적분호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면 조금 전에 배웠던 미분적 분학의 제1 기본 정리로부터 fx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해 보라는 얘기예요. 2를 대입한 값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2를 대입해 보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고요. 2를 대입하니까 이 f1을 구하라는 얘기와도 같은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적분은 변수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0부터 1까지 x dx를 계산하면 2x로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x의 제곱이고 구간 0부터 1이니까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해서 빼면 1이 나오죠. 이번에는 0부터 1까지 2x가 아니라 2t dt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2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면 t의 제곱, 종점 대입하고 시점 대입한 거 빼면 1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피적분 함수의 모양이 같고 구간이 일치한다면 변수의 선택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값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f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나 한 번 더 쓰면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나 함수의 모양이 같고 구간이 동일하다면 적분의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한 거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는데요.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x축 위에 있으면 우리가 양인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곧 0부터 2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곡선 아랫부분과 x축과 x = 0, x = 2 사이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할 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 총합을 계산해서 극한 구한 것이 곧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그림상으로도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곧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밑변의 길이 2가 되네요. 높이 2. 자, 여기는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을 계산하면 돼요. 2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합니다. 자, 2에서의 함수값 2를 대입했을 때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됐네요. 정돈하니까 2 더하기 4, 그래서 6이 나오는군요. 어렵지 않죠? 자, 미분적 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적용해서 푸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꽤 많은 대학에서 이런 제1 기본 정리에 쓰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많이 나오니까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숭실대학교 시험 문제의 답은 3번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와 양의 실수 a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f3의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한 모양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적 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제로죠. 그리고 이제 얘를 미분하는데요. 자, 요게 조금 아까 했던 그 모양과 같죠. 이거 전체가 피적분 함수예요.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0이고 얘를 미분한 꼴은 적분하기 전에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 t 대신에 x로 바꿔놓으면 돼요. x의 점 마이너스 3a 제곱분에 여기가 x로 바꿔놓기만 하면 되니까 좌변은 이렇게 됐어요. 우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가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양변의 루트를 곱하니까 fx는 2x 루트 x의 점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됐습니다. fx의 모양이 구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a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a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 이제 주어진 식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양변을 미분해서 이런 식을 하나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미분하지 않고 x 대신에 2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편 x 대신에 2a를 주어진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값을 대입합니까 하면은 정적분은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아래끝 윗끝이 일치하면 정적분은 항상 0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델타 x를 만들 때 b-a를 n등분하잖아요. 그리고 이 델타 x가 시그마 fxk 그리고 델타 x 리미트 이것이 바로 인터널 기호거든요. 근데 만약에 a하고 b가 같아 봐요. 이게 0이잖아요. 이게 0이면 0에다 어떤 걸 곱해도 0, 0을 더해도 0, 0에다 극한을 취해도 0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적분이 0일 수밖에 없어요. 즉 아래끝 윗끝이 원래는 아래끝 윗끝이 다르면 여기서부터 a부터 b를 써야 되는데 a하고 b가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fx를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의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시점하고 일치되는 x값을 넣어봄으로 해서 또 다른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적분이 들어있는 방정식이라 해서 보통 적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있는 상태의 적분 방정식을 푸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보다시피 미분적분하게 제1기본 정리를 써서 계산하는 거예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순간에 이런 방정식 관계를 얻게 되고요. 또한 이런 값을 대입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적분은 항상 0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이 피적분 함수의 모양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나와서 좌변은 2016입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4a의 제곱이 됐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a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네요. 4, 5, 20, 4, 46이니까 504가 되는군요. 얘를 두 번째 식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식을 요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모양이 구해지죠. 우선 f3a부터 먼저 한 다음에 대입합시다. f3a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x 대신에 3a를 대입하고 나중에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x 대신에 3a를 대입하니까 2, 3은 6a가 됐고 루트 3a의 제곱이니까 3성 9a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이 됐고 그래서 6a가 되고요. 앞에는 9에서 3을 빼니까 6이죠. 루트 6a의 제곱이에요. 얘는 6 루트 6 그리고 제곱과 루트를 벗겨냈습니다. 제곱과 루트를 양의 실수 a라 그랬거든요. 제곱과 루트를 그냥 벗겨낼 수 있고요. 루트 6은 그냥 옆에다 다시 쓴 거고 제곱과 루트를 벗겨내니까 a니까 a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할 필요 없이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a제곱 대신에 504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6 루트 6 곱하기 504예요. 자, 이거 곱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식만 세우면 되니까 요거네요. 예제 3번의 답이 3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적분으로 주어지는 어떤 방정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곧 미분적분하게 제1기본 정리를 쓰니까 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주 나오는 시험 스타일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도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적분이 들어있는 형태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간에 이렇게 변수 x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접분 방정식 문제는 양변을 미분함으로 해서, 즉 미분적분하기의 제1기본정리를 적용함으로 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볼까요? 자, 예제 4번의 1번 문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미분적분하기의 제1기본정리로부터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f가 나오죠. 대신 변수는 x로 써야만 합니다. 이제 우변을 미분하면 x점 미분하니까 2x 그리고 a 이와 같이 됐네요. 우리는 fx를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이 a 값을 찾아야 됩니다.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적분은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시점과 종점이 같으니까 적분값은 0이 됐고요. 오른쪽은 x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4 플러스 2a 플러스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5가 됐네요. a가 구해졌고요. 이 a 이퀄 마이너스 5를 1번식에다 대입하니까 함수 fx의 모양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수 fx의 모양은 2x 마이너스 5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이걸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구할 안에 변수가 있죠. 그래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고배하는 미분법을 적용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이제 이 각각의 함수들을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12x의 5승이군요. 12x의 5승.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미분합니다. 3, 4, 12x의 3승. 그리고 플러스, 자 이제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게 되면 적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대신 t가 아닌 x로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xfx로 써야 돼요. xfx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좌우를 잘 살펴보니까 2xfx 좌우 똑같은 항이니까 소거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얘네들만 남았는데요. x가 0이면 0은 0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또한 x가 0이 되면 f'을 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x는 0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f'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12x의 3승 마이너스 12x 이와 같이 됐습니다. f'의 모양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양변을 적분하면 fx의 모양을 구할 수 있게 됐네요. 2를 더해서 역술치하니까 4분의니까 3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c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fx를 구하려면 이 상수 c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수 c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적분은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정적분은 무조건 0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은 주어진 식은 시점과 종점이 같은 적분이니까 여기 0이 나와요. 2를 대입하니까 f1이 나오는군요. 좌변은 f1이 될 것이고 2를 대입하니까 2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x 대신에 2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f1은 1을 대입하니까 3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c, 이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하니까 c가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니까 fx의 모양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fx는 3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미분적분하기의 제1기본정리를 쓰는 문제는 사실 이 문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편입학 시험에 출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더 해나가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접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